구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도형간원의 이제 첫 번째 시간, 도형의 합동과 닮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설명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 합동하고 닮음을 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평면상에서 이제 어떤 도형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건데, 뭐 어떤 이렇게 패턴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좀 뭐 복잡한 형태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건데, 이거는 대략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길이, 어떤 넓이, 아니면 어떤 각의 각도,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그냥 뭉뚱거려서 이제 정보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평면상에서 만약에 어느 한 일부분하고 어느 일부분이 정확히 같다고 한다면은, 이제 닮음도 이제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합동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정확히 같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의 정보하고 여기에서의 정보가 정확히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두 도형이 합동인지만 알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여기다 가져다 쓸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관점에 있어서 합동을 생각을 해주는 게 좋고, 이제 닮음 같은 경우에도 이따가 확인을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여기 이제 정보들 중에서 부분적으로는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동의 정의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합동의 정의는 이제 평면상의 두 도형 A하고 B에 대해서 이제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만약에 옮기거나 돌리거나 뒤집어서 다른 하나와 정확히 일치를 시킬 수 있으면은 우리는 이제 두 도형 A와 B를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합동. A와 B는 합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A를 이제 적당히 옮긴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혹은 이렇게 뒤집어서 이제 B랑 정확하게 포개어질 수가 있으면 이 두 개는 정확히 같은 도형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이제 이거는 이제 합동의 이제 표면적인 정의인 건데, 그러면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원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어떤 대칭성이 있는 도형이잖아요. 원의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아무리 돌려도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뒤집었을 때에도 그대로 자기 자신이 돼요. 그래서 원의 경우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원의 합동 조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원이 합동인지를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리거나 뒤집는 거는 고려를 안 해줘도 돼요. 대신에 옮겨서 둘 중에 어느 한 원을 다른 한 원 쪽으로 옮겨가지고 정확히 포개질 수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면은 합동 여부를 판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원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원이 합동이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중요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두 원은 합동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제 반대로 합동인 두 원은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같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진행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 표현을 조금만 고급스럽게 바꿔봅시다. 이 표현을 조금만 고급스럽게 바꾸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원은 유일하게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반지름이 같으면 두 원은 합동이고, 또 합동이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걸 주어줬을 때에는 원은 유일하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하나밖에. 이제 반지름이 주어지면 그 반지름으로 아무리 많은 원을 그리더라도 이 모든 원은 다 합동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제 원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간단한데, 이번에 이제 좀 더 어려운 삼각형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은 앞서서 말한 그 합동 조건으로 사실 삼각형의 합동 여부를 판단해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삼각형의 경우에는 원처럼 이렇게 어떤 대칭성이 뛰어난 게 아니어가지고, 물론 이제 정삼각형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낮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도 조금 낮고, 근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삼각형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합동의 정의로서 합동 조건을 찾아주기 전에 이제 다음과 같은 그 관찰 하나를 먼저 확인을 한번 하면은, 이 원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이 합동 조건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장을 결정 조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결정 조건. 결정 조건. 사이에는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것.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는 이 두 도형이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고,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도형이 유일하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결정 조건은 사실상 같은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원의 경우 그 반지름이 같으면은 합동이 됐고, 또 반지름이 주어지면은 유일하게 결정이 됐죠. 그리고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유일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반지름이 같은 두 원은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경우에는 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바로 찾아주기보다는 일단 결정 조건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주는 게 우리의 어떤 직관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훨씬 이해하기가 이제 빠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정 조건이 왜 우리한테 직관적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언제 합동이 될 것이냐, 그 합동이 되는 조건을 찾고 싶은데, 근데 이제 삼각형은 이 세 개의 변의 길이하고 이 세 개의 각도, 그러니까 총 이 6가지의 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 6가지 정보들이 많이 겹칠수록 그 합동의 확률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거라도 물론 이제 겹치지 않으면은 합동이 안 될 텐데, 근데 우리가 이 정보를 뭐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했을 때 비교를 해봤는데 많이 겹치더라 하면은 합동이 될 확률이 더 높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과연 이 길이나 각도들 중에서 어느 조건들이 몇 개나 같을 때 합동이 될까 하는 이런 최소한의 조건을 찾고 싶은 거예요. 최소 조건. 근데 당연히 이제 뭐 각도 3개가 다 같다고 해서 합동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최소 조건을 따질 때에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바로 찾으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쉽진 않아지죠. 왜냐면은 뭐 길이 중에서 몇 개를 갖게 하고 뭐 각도 중에서 몇 개를 갖게 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거를 뭐 우리가 랜덤하게 다 찍어내 가지고서 해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바로 이렇게 찾아주는 것 대신에 이 결정 조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정보들 중에서 과연 몇 가지가 주어졌을 때 이 삼각형이 유일하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2가지 정보가 주어졌을 때는 삼각형이 유일하게 만들어지지 않겠죠. 뭐 각도가 2개가 주어진다거나, 뭐 길이 하나랑 각도 하나가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길이가 2개가 주어지거나 했을 때 뭐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되질 않는데 3개째부터는 가능한 일들이 좀 벌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각도를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주면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여기서도 각도를 하나를 더 주면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될 확률이, 그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는 이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정 조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나온 결론은 이제 크게 3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SSS, 그 다음에 SAS, 그 다음에 ASA. 근데 이제 S는 이 길이, 이제 영어로 사이드의 약자라서 S로 쓰고, A는 각도, 앵글의 약자를 써서 이제 A로 쓰거든요. 그래서 SSS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라는 걸 의미를 하고, SAS는 이 2변의 길이와 이 각이 하나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그 다음에 ASA의 경우 이 변의 길이 하나랑 각도 2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된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SSS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길이가 아무렇게나 주어진다고 해서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되진 않고, 왜냐면은 하나가 너무 길고 남은 2개가 좀 짧으면 이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조건은 세 변의 길이를 A, B, C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셋 중에 어느 2개를 더해서, 뭐 예를 들어서 A랑 B를 더했다 치면은 남은 하나랑 비교를 하면은 이게 더한 게 더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B랑 C랑 더했을 때도 이게 A보다 커야 되고, A랑 C랑 더했을 때도 뭐 B보다 커야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A, B, C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이 되고, SAS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각도가 180도로 주어지면은 우리가 삼각형이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각도가 180도보다 작다라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ASA의 경우도 각도가 예를 들어서 뭐 각각 90도다 하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2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은 경우를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러한 가정하에 주어진 조건이 SSS다, 뭐 SAS다, ASA다 할 경우에는 삼각형이 유일하게 결정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곧바로 이제 그 삼각형이 합동 조건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대로 삼각형이 합동 조건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이게 과연 이런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조건들이 같으면은 합동이 되느냐, 그러니까 유일하게 결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엄밀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현실 세계에서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네들이 합동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으면은 가위로 오려가지고 갖다 대보면 되죠. 얘를 하나를 오려가지고 밑에서 막 돌려보고 하면은 이제 얘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보면 되는데,
수학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제시했던 그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이게 실제로 합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SAS나 뭐 AS의 경우는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SA의 경우도 이 경우인데 이 점에서 이 각도만큼, 이 점에서 이 각도만큼 선을 그으면은 교점이 생길 거고,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SAS의 경우에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삼각형이 이 경우랑 이 경우는 만들어진다는 건 확인이 됐고, SSS의 경우 만들어지는지 일단 먼저 보면은 이렇게 그 한 변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A, B, C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길이가 뭐 C를 하나 여기다가 놓고, 그러면은 이제 이 점에서부터는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이런 식으로 그릴 거고, 여기서는 반지름이 B인 원을 그릴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A 플러스 B가 C보다 크니까 이 B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같을 경우에는 A 플러스 B랑 C랑 같으면은 이제 요 점에서 이렇게 접하게 그려질 거고, 만약에 작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점으로 만나게 되고 이렇게 그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합동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뒤집어서 겹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C를 여기 밑에다 두고서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다 A를 놓고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고 B를 놓고서도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들이 과연 다 합동이 될까? 전부 합동이 될까? 이제 이게 사실 우리의 지금 중요한 그 문제인데, 이걸 이제 합동의 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은 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A, B, C고 얘는 A, B, C고,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과연 합동이 될까라는 거예요. 얘랑 이제 이게 합동이 되면은 우리가 앞서서 말한 그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동의 정의에 의하면은 우리가 얘네들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를 1번 삼각형, 얘를 2번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를 뭐 옮겨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번 삼각형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밑에가 C고 A고 B고, 이제 2번 삼각형을 옮겨서 C가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되게끔 돌려서 이렇게 옮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변이 A인, 길이가 A인 변이 왼쪽에 놓이거나 혹은 오른쪽에 놓이거나, 근데 우리가 뒤집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 가지고 그 길이가 A인 변이 왼쪽에 놓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2번 삼각형이 될 거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당연히 합동이 되겠죠. 합동해서 이제 뒤집는 것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을 경우에는 합동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고, 비슷한 방법으로 SAS나 뭐 ASA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더 쉽죠. 그러니까 뭐 SAS의 경우는 이제 그냥 옮겨가지고 여기만 겹치게끔 우리가 옮겨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이제 돌리거나 뒤집어서 이제
이쪽 편의 길이,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편만 맞춰주면 각도는 같을 거니까 이렇게 합동이 될 거고, 뭐 ASA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잘 옮기고 돌리고 뒤집고 하면은 합동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동에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고, 요약을 하자면은 SAS 그래서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그 삼각형의 합동을, 그러니까 삼각형 합동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바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합동 조건을 얻어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좀 기억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 적용을 한 예시를 하나를 보면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파악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점에서, 이 꼭지점에서 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은 이제 이 변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이 변을 공유를 하고 있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에 의해서 이 변의 길이가 같고, 우리가 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 각이 같으니까 이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합동이니까 얘 정보랑 얘 정보가, 그러니까 이 삼각형하고 정보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각도랑 이 각도가 같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은데 여기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90도로 같아지고,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도 같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 지금 이제 이등분선을 그었는데 지금 이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니까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이 변에 그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편에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는 여기가 수직으로 되고 이 각이 이등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합동을 통해서, 삼각형의 합동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닮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하자면은, 이제 닮음은 합동의 정의에 있었던 세 가지, 그러니까 옮기거나, 그 다음에 돌리거나, 뒤집거나, 그 다음에 비율을 조정했을 때 겹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두 도형 뭐 A랑 B가 있는데 둘 중 어느 하나를 옮기거나 돌리거나 뒤집거나 비율을 조정을 해서 서로 정확히 겹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닮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원은 임의 두 원은 서로 닮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은 항상 닮음이다, 서로 다른 두 원은 항상 닮음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 이제 삼각형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제 그 한 가지 관찰을 할 수 있는 거는, 주어진 삼각형이 하나 있으면은 얘의 비율을 조절을 해서 뭐 쭉 늘리거나 쭉 줄이거나 했을 때 비율을 조정을 하면은 얘랑 닮음인 모든 삼각형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 비율을 조절하는 것 속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에 대한 정보만 맞게 되면, 그러니까 비율이 1대1이 되는 순간에는 사실상 합동의 문제랑 같아져요. 그러니까 비율을 우리가 만약에 1대1로 조정만 할 수 있으면은 이제 합동의 문제랑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닮음의 그러니까 합동 조건에서부터 이제 닮음 조건, 그러니까 합동 조건하고 닮음 조건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닮음에 크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건 똑같이 S랑 A를 쓰는데 여기서는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합동에서는 이거는 이제 각각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를 의미를 했다고 한다면은, 여기는 이제 닮음에서는 대응하는 변의 비율이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변하고 이 변의 길이가 뭐 1대2였고, 이 변하고 이 변의 길이가 1대2고, 이 변하고 이 변의 길이가 1대2면 그러면은 닮음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비율이, 대응하는 변의 비율이 다 같으니까 우리가 비율만 1대1로 맞춰주면은 SSS 합동이 되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나온 거고, SAS도 마찬가지고, 이제 A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ASA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 하나는 사실상 비율을 맞춰주면은 그냥 바로 겹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도만 같으면은 사실상 닮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응하는 닮음 조건은 S가 빠진 이제 AA 닮음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점은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이미 그러니까 두 직각삼각형의 합동이나 닮음 여부를 판별은 좀 더 쉬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각이 이미 90도로 이미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각도 하나만 같은 걸 찾아줘 버리면은 닮음이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삼각형을 고려할 때보다는 정보가 하나가 이미 공유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닮음을 활용한 예를 하나를 좀 살펴보면은, 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이 원주율인데, 원주율.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주율은 파이라고 쓰죠. 그리고 이제 원주율은 그 정의상 이제 원의 그 둘레를 원의 지름으로 나눈 값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뭐 파이라는 문자 하나로 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원에서 이 원주율을 구한 값하고 크기가 다른 원에서 원주율을 구한 값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르면은 원에 따라서 원주율을 정의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원주율이라고 하는 건 원의 크기랑 상관없이 정의되는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연 이게 실제로 원주율 같은가, 이제 이걸 닮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닮음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원을 A, 이 원을 B라고 하고, 이 중심으로부터 뭐 이 각도를 굉장히 많은 등분을 했다고, 뭐 예를 들면 한 뭐 10억 등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각도를 10억으로 나눈 것만큼 이제 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지름을 이 변으로 갖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10억 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 임의 두 원은 닮음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비율만 확장시켜서 B만큼 키워줄 수가 있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들은 이 각을 그냥 100억 등분, 10억 등분 하는 걸로 만큼, 그러니까 10억 등분 한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삼각형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중요한 사실은 만약에 이 원주율을, 그러니까 A의 원주율을 살펴보면은, 얘는 A의 둘레를 A의 지름으로 나눈 값일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 A에서의 그 삼각형의 이 밑변들의 합, 이 15개의 밑변들의 합이 될 거라는 거죠.
삼각형의 밑변의 합이 될 거고, 이거를 지름으로 나눈 값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B의 원주율은 근사가 되기를 이제 B에서의 그 삼각형의 밑변의 합을 이제 지름으로 나눈 값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1대 뭐 비율이 1대 뭐 A였다, 뭐 작은 A라고 치면은 당연히 지름은 이 A의 지름하고 비교했을 때 A에다가 A의 지름을 곱한 값이 되겠죠. A의 지름에 보다 이제 얘가 A배 더 크니까. 그리고 이 밑변의 길이도 이 삼각형이 이제 닮음이 되겠죠. 왜냐면은 각도가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닮음 B가 이렇게 A로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SAS 닮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밑변도 이제 이 길이가 A배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도 A 곱하기 A에서 삼각형의 이 밑변의 합이 될 거고, 이제 A 이렇게 지우면은 이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한 거는, 이건 이제 실제로 같은 건 아니고 거의 근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이거를 등호로 바꿔주는 거는 이제 나중에 그 극한이라는 개념을 나중에 배우면은 실제로 이거를 같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냥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이걸 많이 그 등분을 하면은 뭐 100억, 1000억 뭐 이런 식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등분하면은 이 원주,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가 거의 이 삼각형의 이 밑변들의 합하고 같아질 것이다. 그냥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 있어서 A에서 이제 원주율을 구한 값하고 실질적으로 B에서 구한 원주율 값하고는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파이라고 일반적으로 놓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이제 원의 둘레는 실질적으로 지름을 이제 보통, 그러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면은 지름은 2R이기 때문에 2파이 R이 된다.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끝으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은 의 둘레는 2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각도를 360도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예를 들어서 그래프 그리거나 할 때 좀 많이 불편해요. 이제 360이라는 숫자가 좀 큰 숫자이기도 하고, 또 이 도라는 것도 사실 이 각도라는 것도 좀 표기하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좀 더 편한 이제 호도법이라는 이런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단위는 라디안이라고 쓰고,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 원의 이 호의 길이가 1만큼 될 때, 그때 이 각도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할 거예요. 이 각도를. 그러면은 이런 표기법에 의하면은 이게 한 바퀴 다 감았을 때는 이 길이가 2파이니까 2파이 라디안이 될 거고, 우리가 보통 이제 360도랑 이제 2파이 라디안이랑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서 쓸 거고, 이런 대응 관계. 그러면은 당연히 180도는 이제 파이 라디안하고 대응이 되겠죠. 그 이제 라디안은 보통 그냥 생략해서 파이라고 쓰고, 이제 이런 관계식까지만 설명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